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000 Miracles,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이동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프리즘이 무엇인지 아시죠? 빛을 굴절시키고 분산시키는 광학 도구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태양빛은 한 색깔이지만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찬란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생활에 접목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프리즘을 통과함으로써 행복이 먼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구나, 이런 행복의 고백을 하게 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골프 티칭 프로로서 한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LPGA 선수들을 많이 지도해 오셨고요. 또 LA 윌셔 라이언스 클럽 회장을 지내셨고 청소년 봉사단체인 화랑재단을 창설하셨어요. 또 아로마 골프 아카데미의 그 대표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얼굴 많이 여러분 낯익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만나 뵐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윤숙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박선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행복이란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두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과찬이 맞습니다. 예, 두 분 이렇게 만나 뵈면서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얘기 나누면서 우리 두 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얘기도 좀 나누고요. 두 분이 이민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골프 선생님으로서는 TV에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CTS 신앙의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출연을 할 수 있는 건지조차도 처음에 의구심이 갔었거든요. 사실은 뭐 다른 방송이라면 자신 있게 다 할 수 있었는데 네. 더더군다나 기독교 방송이고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예. 있는 대로 그냥 받겠습니다. 그럼 네.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사모님 같이 나오셨는데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CTS 방송 보면서 항상 많은 분들의 간증 듣고 하면서 참 귀한 간증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저가 가진 삶에서 약간 쉬어할 게 있다면 기쁨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박선영 집사님. 네. 두 분은 주님의 영광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걸로 네. 합니다. 예, 그 신앙의 얘기들 잘 풀어주시는 거 저희 기대하고 있고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윤숙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TV에서 저도 많이 뵀어요. 네. 그래서 나오셔서 골프를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우리 LPGA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우리 대표님의 그 지도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또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글쎄, 이제 골프라면 이제 제 업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또 한국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또 이곳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그 LPGA 선수로서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던 그 한희원 선수라든지 네. 또는 이정현이 또 버리킴이라든지 또 박소영 선수, 뭐 김미연 선수, 쟁쟁한 선수들 다 많은 나오네요. 선수 상당히 많은데 뭐 저 혼자 가르친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기초를 잘 닦아줬고 네. 또 그것을 처음에 그 배우게 된 동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간 정도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남을 가르친다는 그 직업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골프인 경우는 더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어떤 테크닉한 것만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은
정신적 측면도 항상 그 염려에 둬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골프의 어려움이고요. 네. 또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혹시 방송을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조금 이해하실 거지만은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골프 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정신적 측면까지 들먹거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골프라는 그 게임 자체가 그 80%가 멘탈 게임이거든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주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네. 그 좋은 그 골프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 네. 정말 그렇잖아요. 그 넓은 그 잔디밭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중이 안 되면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즈라는 게 이제 108mm거든요. 108mm. 컵 사이즈에. 예. 그거를 위해서 조그마한 공을 가지고 이제 그 공을 쳐서 길게는 뭐 600야드짜리가 있을 네네. 것이고 짧게는 뭐 100몇십 야드짜리가 있습니다만은 인생살이하고 너무 똑같아요. 축소판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공을 쳐서 공이 떨어진다 2번 다시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어렵고 또 잘 가다가도 공이 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또 벙커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 공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게 골프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신앙도 네.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집사람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좀 접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골프 경기를 이제 TV로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모래밭에 빠지고 근데 우리 인생이 특히 이민 생활은 모래밭에 많이 빠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헤어나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광야라는 시간을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골프만 가르치시지 마시고 그 인생 그 공부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 대표님은 직접 프로 골프 선수로도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지도자의 길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셨는지요? 지금은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그 스폰서도 많이 있고 이래서 생활하기 참 괜찮거든요. 네. 또 더군다나 지금이야 한국이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부흥이 돼서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만은 과거 70년대나 80년대 초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참 먹고 살기가 상당히 바빴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고국에 그 스폰서를 서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었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놔야 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두는 거죠, 사실은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달 동안 그 투어를 한번 다니려고 그러면은 최소 한 2만 불 가져야지 그 투어를 시합을 전체를 다 뛰어서 움직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LA에서 하다가 뭐 하시엔데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토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갑자기 캘리포니아에서 하다가 갑자기 플로리다로 간다든지 뭐 뉴욕을 하는데 이렇게 전국을 투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경비서부터 식비서부터 캐디피라든지 엔트리피라든지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걸 한 2년 동안 끝까지 버틴 게 봤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내려놓게 됐고요. 네.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골프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을 좀 더 좀 연장시키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지도자로서 나가는 길. 네. 또 이것도 지도자를 또 잘 키워서 선수 하나가 또 잘 되면 또 대리만족도 느낄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 나오셨는데 골프 얘기 좀 더 할게요. 지금 그 아로마 골프 센터에서도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박 대표님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박윤숙의 원 포인트 레슨. 네. 그거 상당히 많이 오래 하셨죠? 예, 그게 한 450회 분량을 했고요. 예, 예. 그것이 아마 우리 이쪽 LA 사우런 캘리포니아 쪽에 아마 그 골프 붐을 아마 일으키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네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레슨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그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네. 특히 우리 동포들인 경우에는 더하죠. 뭐 월급 타서 주급 타서 거기다 몇백 불씩 내면서 레슨을 받아야 된다. 사실 부담 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네. 그 박윤숙의 원포인트 레슨을 네. 한 450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위에 보면요. 서로 가르치는 거 보면 제 이론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럴 적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저희가 그 매너라든지 또 룰을 가르쳐 줬었고 또 그 골프가 어떻다는 것을 많이 그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보면 상당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항상. 너무 귀한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원포인트 레슨을 이렇게 녹화해서 시리즈로 갖고 계신 분도 봤고요. 네. 그 어느 신문인가 또 그 칼럼 쓰시잖아요. 네. 그 칼럼도 이제 모아두신 분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네. 정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인 사회에서 박윤숙 하면 저분이 가르치는 건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치세요? 글쎄 뭐 어떻게 가르친다라고 지금 목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가 좀 답하기가 힘드네요, 사실은요. 예. 그냥 있는 대로 가르쳤고요. 제가 열심히 배워왔던 거를 그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응용을 해서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그 TV 방송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대본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골프는요. 그걸 뭐 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원천적으로 어디서부터 그 샘물이 돼서 나왔냐면 신문에 칼럼 쓰기 시작한 것이 아마 그것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 골프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신문에 제가 이제 그 매일 연재를 합니다만 한 1,500회 정도를 이제 네. 방송 신문 칼럼을 썼거든요. 예. 그 칼럼 쓰는 거가 그 신문에 쓰는 건 뭐 토자 하나도 참 잘못 쓰게 되면은 바로 그 피드백이 옵니다. 네. 그 독자들한테 예. 뭐 철자법이 틀렸다는 등, 뭐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등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거 하나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또 저 그렇죠. 자신도 클 수가 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골프의 그 방송, TV 방송으로 또 이용을 하게 되고 또 그 TV나 그 신문에서 못하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이런 건 또 라디오로 커버를 하고 라디오도 하시고. 네. 라디오에서는 이제 또 어떤 거를 주로 하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80%의 멘탈 게임인데 그 80%의 멘탈 게임을 좀 뒷이야기를 네. 주로 많이 하게 뒷이야기. 되죠. 네. 예를 들면 뭐 그 우리가 흔히 골프는 그 악마와 천사가 같이 하는 게임이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항상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많이 이렇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그걸 이기는 것 자체가 골프로 가는 첫 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사와 악마가 같이 하는 운동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이제 라디오에서 주로 많이 네. 하게 되죠. 예. 뭐 아무도 안 보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숨기고 싶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사는 그 가장 바른 길도 정직한 거라면 골프도 정직을 요구하는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한 예로 모든 스포츠가 심판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골프는 유독 심판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네. 또 자기 스스로 벌타를 먹여야 되는 예.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신사의 게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실질적으로 그 골프장에 나가게 되면은 뭐 그걸 더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혹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악마와 천사의 그 마음속에서 막 싸울 때 스스로 이기면은 네. 그 사람의 골프가 평생 즐겁습니다. 예. 한 번 그걸 이기고 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한 번 지면 그 사람은 계속 지고 나가거든요. 예. 그 신앙도 거기에 진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로마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아, 예.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네. 건데 그 몰래 성경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성경 공부는 잘 안 했고요. 이제 집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자주 많이 해줬고요. 네. 또 잠자리에 누우면 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예. 이 귓가에 앉았습니다. 이미 벌써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이 집사람이 좀 얘기해줬던 거 또 제가 얘기하고 제가 힘들 적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비춰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골프 얘기보다 지금 그 얘기 잠시 후에 좀 제가 더 질문 드릴 거예요. 네, 너무 예,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골프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지만은 화랑레오라는 그 단체를 또 창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단체입니까? 화랑레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붙인 이름이 화랑이고요. 예.
그 원래는 그 레오라는 이름입니다. 그 레오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라이언스 클럽이라고 국제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 산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죠. 청소년 봉사 단체. 예, 청소년 봉사 단체인데 그 레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나는 한국 아이들한테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주기 싶어서 그 화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처음에 그 화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사람들이 많이 왜 이 미국서 토종 이름을 쓰려고 그러느냐라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굽히지 않고 끝까지 화랑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었고 국제본부에서조차도 그 화랑의 뜻이 뭐냐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화랑이라는 이름을 그것을 제가 화랑에 대해서 그 역사 배경을 그 17죄의 분량으로 써서 보내고 이제는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의 어떤 그 고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높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화랑레오를 처음에 창단할 때 2008년도 12월 6일 날 창단을 했거든요. 그 2007년도 한 1년을 준비를 해서 2008년도에 했는데 당시에 제가 그 윌셔 라이언스 클럽의 그 회장을 하면서부터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엔 제가 애가 셋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저는 그거 다 넘어가 버렸어요. 몰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존에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그거 아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발렌티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것을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해요. 애들이 대학교 가서 공부 잘 못해서 대학교 좋은 데 못 간 줄 아는데 거기에는 그런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그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이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화랑레오를 직접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신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런데 회장님은 우리 집사님이 맡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창단된 이 단체 지금 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회장님으로서 이 단체가 어떻게 창단이 됐고 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쳐 왔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되면 대학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그 어떤 봉사활동, 그 다음에 어떤 그룹에서의 리더의 경험, 이런 것들이 대학 입학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키워야 하는데 한국 아이들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만드실 때, 한국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과 어떤 단체에 나가서 리더로서 회장, 부회장, 무슨 총무 이런 직분을 맡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리고 우리 1세들이 많이 닦아놓은 바탕 위에 아이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그 일을 돕자 해갖고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많은 봉사기회를 통해서 이제 인턴십 같은 경험을 느끼는 거죠. 사회를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홈레스들이 거주하고 있는 쉘터에 가서 저녁 식사를 서빙하는 일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홈레스들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쉘터로 돌아올 때 그 가정들이 따뜻한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봉사자들이 가서 그 저녁을 가져가서 서빙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하면서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주지만 아이들이 사실은 더 보고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하고 또 저희가 곧 얼마 있지 않아서는 그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 중에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요. 각막을 얻을 기회가 너무 없어서 미국에서 도너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구입을 해서 한국에 보내서 그 아이들에게 빛을 보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전 컨설트라는 걸 열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각막 사서 아이들에게 이식 수술해서 빛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매월 한 개의 커다란 행사들을 준비해서
각 지역의 리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예, 지금 저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우리 그 챕터가 12개 챕터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00명까지 됐었어요, 학생들이요. 어.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네. 학생 회장들이 컨트롤을 못 해요. 음. 그래서 너무 사이즈 크면 안 되겠다. 이제는 50명 미만으로 줄여라. 네. 그것도 한 30명 정도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포커스는 거기다 많이 맞추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600여 명 정도 우리 학생들이 회원들이 있고요. 네. 그 학생들이 12개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 12개 챕터를 제가 왜 그렇게 만들게 됐냐면요. 최초에는 한 클럽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회장 한 사람에 부회장 한 사람, 총무, 재무 이게 국제본부의 이제 규정이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4-5명밖에 아이들이 그 리더십을 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네. 12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저기서 만들고 싶다, 여기서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12개 챕터 이제 사우런 캘리포니아 만들게 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충분히 네.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도 키우고 그 오가나이즈 하는 것도 배우고 네. 많은 걸 지금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대체 그럼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할 때 이제 집사람이 설명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더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네. 그 한인 학생들의 정체성이에요. 예.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컸을 때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모임에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회의를 할 적마다 그 애국가를 합니다. 지금 12살부터 18살까지의 그 회원 그 나이인데 네. 이 아이들이 언제 애국가를 어디 가서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동해물가라든지 백두산이 이렇게 말을 다 풀이를 해줘서 왜 이게 동해물가가 백두산이가 됐는지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불렀지만 이제는 상당히 그걸 자신 있게 부르고 편안해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것이 정해지면 분명히 미션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 주로 포커싱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하필이면 화랑이냐. 청소년 단체라는 게 신라 시대에 생긴 화랑이거든요. 네. 이 화랑이 5개만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만 그것만 전달만 해준다 그러면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 우리 또 조국도 마찬가지고 네. 부모한테도 그렇고 형제나 친구 모두에게 화랑 5개는 정확하게 맞아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우리가 학생들이 팔로우만 해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좀 퓨전스러지 바꿔줘야겠죠. 그렇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를 사랑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예.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쉽게 그래서 뭐 영어로 조금 번역해준다면 뭐 네. 러블리 컨트리 예. 또 러블리 오브 패런스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바꿔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네.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성장만 해나간다 하면은 그다지 크게 신경 안 써도 예.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 좋은 길 안내가 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랑 5개 하니까 옛날에 그 학교에서 배우던 생각이 나는데 네. 정말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이 혹시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보람됐던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봉사를 할 때에 그냥 커뮤니티 서비스 아워를 얻어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정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네.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떤 성냥불을 붙여주듯이 했다는 거가 네.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사실 뭐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 아시지만 애들이 이제 뭐 크레딧 좀 이게 커뮤니티 서비스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들을 찾긴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뭐 무슨 마음이든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보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대표님도 골프 가르친 사람이 잘 되는 거 하고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좀 우문 같지만 어떤 모습이 더 보기 좋으세요? 글쎄 뭐 어디다가 비중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는 해맑잖아요. 네. 해맑음이 저한테는 좋고요. 또 그 아이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바뀌는 과정을 볼 때 그때는 진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저희가 이 화랑이라는 걸 처음에 탄생을 시켜가지고 이 시작을 했을 때 그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가 좋아지고 이런 게 쓸만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비즈니스 툴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생기고 네. 또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당신이 좀 이 라이언스 클럽 회장을 좀 맡아서 아이들을 좀 주도를 좀 해나가라. 그래서 그 화랑 라이언스 클럽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된 게 이거는 순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화랑 리오 클럽 학생들만 서포트하는 단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라고 네. 그때 제가 부탁을 했고 또 집사람도 본인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예.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달게 받고 상당히 그 즐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시군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또 한국에서도 교사를 하셨고 미국에 오셔서도 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 해오신 걸로 아는데 그러한 그 노하우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생각이 돼요. 네.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게 교사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꽃보다 더 예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인으로 성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귀한 일이었는데 네. 하루아침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 아니고요. 여러 번의 많은 이제 아픈 경험, 힘든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는 건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네. 이제 사랑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를 배우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은요. 다들 뭐 좀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우리 대표님과 우리 집사님은 그냥 오픈을 또 해주셨어요. 각자 이제 가정에 그 좀 어려운 아픔을 겪으시고 두 분이 새롭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박윤숙 대표님은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이런 신앙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제 평생에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같이 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조건이면은 결혼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제 오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교회를 간다는 게 생전에 교회를 안 가본 사람한테 저희 집안이 또 불교 집안이거든요. 어색하시죠. 네. 그거를 선뜻 나 갈게라고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예. 이 집사람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던져놓고 저한테 대답을 기다리는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네네. 그러다가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거의 한 3주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면 어떻게 가면 되겠냐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마다 갔으면 되겠다고. 네. 그러면서 본인은 뭐 반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꼭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에요.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함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오케이, 결혼을 그럼 합시다. 라고 이제 그 결정을 했었죠. 그렇군요. 네. 네. 함정은 함정인데 사랑의 함정에 빠지셨어요. 결국은 이제 집사람하고 만나게 된 것도 이 화랑 때문에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그랬군요. 시작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집사람 말대로 한다면은 정략적으로 저랑 결혼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결혼이라는 게 사실 이혼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네. 또 재혼이 그것도 자랑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깨끗하게 오픈하고 있으면은 그 이혼을 한 아픔이 재혼으로서도 행복이 채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일단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어떤 경우 예. 이혼은 저는 뭐 그거는 남자 여자 똑같다고 일단 봅니다. 큰 상처들을 안게 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특히 그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혼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도 좋을 때는 자식 만들어 놓고 나쁠 때는 서로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얘기는 우리가 목요일에 이제 가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네. 결혼하시고 그런 조건을 내긴 하셨지만 결혼하고 이렇게 따라서 교회도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떠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죠. 결심한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두렵게 여기시고 단 한 번도 어기시지 않은 거가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골프가 직업이시다 보니까 주말에 골프를 나가실 그렇죠.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도 새벽 예배라도 꼭 참석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두 분이 이제 연배 차이도 좀 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신앙도 없는 남편. 그 참 결정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쉬웠어요. 그러세요? 이제 기도는 했고요. 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믿고 맡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그냥 커뮤니티에서 뵐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엄격하시고 좀 무서운 리더셨어요. 예. 그래서 가까이 어떻게 할 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이들 얘기를 하면 눈이 하트로 변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겉보기처럼 무섭고 그런 분이 아니구나. 안에 사랑이 많이 있으신 분이구나. 알았는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13년간 아이 셋을 혼자 키우신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믿음이 가는 게 제가 뭐 몇 년 교제해봤다고 그래서 믿음이 간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것이 이분에 대한 어떤 걸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랬고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이미 큰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먼저 이제 상대방을 좋아해줬어요. 저희 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던 어른으로서 이게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여줬고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희는 좀 쉬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두 분 사이에 그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세요. 아마 지금 우리 CTS 보시는 분들은 저분 다른 방송에 나오던 분인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송에서 가르칠 때는 좀 이제 엄하신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오늘은 정말 아주 순한 양 같지 않으세요? 네. 이게 본 모습이십니다. 네. 정말 눈이 하트로 변하신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CTS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부부가 한 분은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남편이 이제 안 가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만나셨지만 같이 신앙생활 하시게 된 데는 어떤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만의 그 특수 전도법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는 제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저랑 같이 교회를 가자는 조건으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 결혼해서도 사실 뭐 어떨 땐 졸리고 피곤하고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그렇죠. 제가 아직 믿음이 이렇게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익숙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까지도 목사님 말씀 설교할 때 엉뚱한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이제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일단 첫째 교회를 처음 가게 하려고 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서서는 안 되겠어요. 바꿔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식사 때 꼭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성경책을 꼭 들고 가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또 뭐 구역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마 초신자들한테 처음 시작하면은 다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만약에 저한테도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푸시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저도 교회를 어쩌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한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성경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그러면은 당신 그냥 주무세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성경책을 읽는데 그때 처음에 저한테 읽어줬던 그 성경 구절 지금 생각도 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은연중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성경책을 잠깐 들고 계세요. 자기 신발 신는 척하고 뭐 네. 부스 이렇게 올리는 척하면서 성경책을 주고 네. 그걸 끝까지 들려서 나 교회까지 데리고 가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래서 제 사무실에 그 목사님이 직접 친필로 쓴 그런 그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네. 그걸 성경책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책상 위에다 사무실 책상에다 올려놓고 네. 근데 그게 희한한 게요. 평상시는 잘 모르겠는데 힘들 때는 그 성경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저도 모르게 손이 가서 저걸 한번 읽어볼까 그러고 아무 페이지나 턱 펴서 보면은 거기에 나의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그 책을 본인이 뭐 잠깐 봐야 된다 그러고 가져갔다가 내 차에다 또 이렇게 넣어놓고 네. 이런 걸 반복을 하고 또 그 식사를 할 때 식사기도 같은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어려워할까봐 또 그런 거 좀 피해 주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아마 전도를 하면은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좋은 그 전도 강의가 됐어요. 그 전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전도 받은 분이 얘기하니까 아주 파워풀하네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런 그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 성경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 모델이신 것 같아요. 예, 제 팔불출에 저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중에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팔불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팔불출이 되고 싶고요, 사실은. 근데 상당히 뭐 단아하고 조그마죠, 집사람이요. 네. 아주 조그마합니다. 네. 조그마하지만 그걸 굉장히 당차고 이 마음은 이 거인보다 더 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포옹하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거기에 숨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전도 비법도 우리가 들었고 두 분의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도 기뻐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골프 얘기 잠깐 할 텐데요. 골프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아로마 골프 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해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로마 골프 아카데미 10년 됐습니다. 아로마가 생긴 지가 10년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벌써. 네. 네. 거기서 처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 한국 타운 안에, 코리안 타운 안에 그 외부 쪽으로 나가 계신 분은 그래도 생활이 조금 나으신 분들이고 네. 처음에 이민을 오시면 다 정착하고서 코리아 타운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들어오시죠. 네. 근데 그때 와서 보니까 한국 학생들, 한국 갓 온 아이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뭐 과외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도 마저도 못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 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제가 제가 지금 같이 있는 직원이 14명입니다. 프로가. 예. 14명 프로가 있는데 현재 15명이 됐죠. 14명의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들과 저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지금 상의를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가 좀 이왕에 골프를 하지만은 좀 뜻 있는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최초로 이제 시작한 게 꿈나무 육성을 한번 해보자. 네. 그게 시작한 게 2002년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예, 2002년도에 처음으로 13명의 학생을 뽑았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선 첫째, 부모가 양쪽 일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비즈니스가 아닌, 자기 비즈니스가 아닌 잡을 뛰는 사람들한테 아이들이어야 되고, 또 그 아이는 우선 성적이 나쁘든 좋든 처음에는 그렇게 뽑았어요. 네. 일단 집안이 좀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을 불러들이자. 재정적인 서포트가 안 되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 200여 명이 몰려왔어요. 처음에 와서.
근데 우리가 뽑는 거는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뽑은 게 15명을 뽑았습니다. 네. 뽑아서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서포트도 하고 공도 유니폼도 골프채도 레슨도 모든 거를 1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1년이 지나서 배출을 하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주니어 선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일기생들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랬겠네요. 네, 10년 되오니까. 예, 직장도 네. 갖고 이제 뭐 BJ, LPG 선수 나간 아이들도 있고요. 예. 또 2기, 3기 계속 거치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왔는데 올해가 저희가 뽑은 기수가 7기생입니다. 네. 7기생인데 그 7기생을 뽑는 올해는 좀 다르게 좀 방법을 뽑아봤어요. 1년씩 가르치지 말고 4개월씩 가르치자 이제. 네. 그럼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아이들이 15명씩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30명이라는 학생들이 분기별로 반년에 나오는 예, 거죠. 예. 그 60명이 1년에 나오는 숫자가 거죠. 훨씬 더 많이 훨씬 혜택을 많아지고. 줄 수가 있네요. 또 그 아이들이 거기서 탤런트도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예. 찾아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아이들 또 적극적으로 나중에 서포트도 하죠 하는 조건으로 시작으로 해봤습니다만은 뭐 업이 골프니까 그 범주 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이죠.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 골프를 가르치는 이전에 꿈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분은 서로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뭐 잘 알지만 재능교육이라는 그 교육 시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미 서부 지부장 지금 맡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아이들과 만나고 돕고 계세요? 네, 이제 미국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래서 한 교실에 30-40명씩, 고등학교는 한 심지어 70명씩 한 반을 들어간다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도 그거를 다 충분히 개발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의 필요성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했건 아니면 학교 공부가 쉬워서 너무 쉬워서 재미없는 아이들이건 그 아이들 재능에 맞게끔 개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타 민족 시장에도 넓혀가고 그래서 미국 교육의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에 한국 기업이 좀 예.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의 교육 노하우를 이제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하여튼 두 분이 다 안팎으로 가르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누군가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그 복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학부모들이 좋은 도전들을 좀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그 개안 수술 기금 마련을 네. 위한 그 골프 토너먼트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거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그 CTS와 함께하는 그 개안 수술 기금 마련을 이제 저희가 후원회를 좀 조직을 했는데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예.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 그 약간 그 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어른들은 개안 수술을 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이요. 네. 근데 사실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살아야 학생들한테 그 빛을 좀 보게 해주자. 네. 마침 CTS 사장님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좋은 관심을 가지셔주고 예. 또 저하고 의기가 이게 투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첫 주 토요일 날 예. 이제 그 골프 토너먼트를 하는데 여기서 주어진 그 기금으로 우리는 그 개안 수술을 네. 할 수 이제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씩만 시청자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고 예. 또 스폰서를 해주시면은 예. 그 대회가 성황리에 마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스포츠, 이 골프에 참여해서 기쁨도 얻으시고, 그리고 정말 귀한 개안 수술에 동참하는 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두 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먼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세요? 참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려봤어요. 이 앞에서 비밀인데 사실은 이제 전도하면서 항상 뒤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네, 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인맥도 갖고 계시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갖고 계신데 그 지금까지 쌓여졌던 모든 경력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들을 많이 전파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떤 간증의 기회이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던 네.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전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육 받으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또 기도하고 계셨고 네. 우리 박 대표님도 어떤 기도를 요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한 13년 만에 가져보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선 화목해야 됐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화목을 가져온 게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 아이들 넷이가 다 너무 행복해하고 즐겁고 또 아침이면은 밥을 먹고 저녁이면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그것이 우리 집에서 실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넷과 또 우리 집사람과 저와 그래서 이 6이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뭐 우리 집사람 말대로 그대로 빌린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앞으로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분의 기도 제목이 소박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크게 열매 맺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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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